자, 저희가 오늘은 이 시간 현 시국에 맞게 다양한 이슈들로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불붙은 풍자와 해악입니다. 자, 영화 서울의 봄, 지금 상황이 딱 그 영화 아니냐는 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 모습인데 어쩐지 좀 다르죠. 평소보다 적은 머리숱과 진한 주름. 보면 아시죠? 예, 영화에선 전두광, 실제로는 본인은 본인이야 이 전두환 씨를 합성한 건데, 자,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까지. 자, 서울의 봄이 아니라 서울의 겨울이라고까지 해놨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잔뜩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제목은 무려 취했나 봄. 실제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 발표 때 윤 대통령 얼굴이 좀 빨갛게 상기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농반진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정말 이런 패러디 사진 웃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45년 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이를 둘러싼 온라인 풍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러디물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합성한 이른바 윤두환 이미지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특히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 해악적인 비판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한 이미지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극중인물인 전두광의 얼굴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을 하고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등으로 바꿔서 좀 현 사태를 비꼰 겁니다. 예. 자, 뿐만 아니죠. 이 패러디뿐만 아니라 현 상황을 풍자하는 사진과 그림들도 많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 그 노래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장기하 씨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이런 거. 또 그 이어서 싸이의 새, 뉴진스의 OMG, 특히 이상우 가수죠. 하룻밤의 꿈. 요런 게 선곡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상우 가수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제발 꺼져라 내용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렇게 풍자와 해악이 담긴 많은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이 사태를 좀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계엄 적극 지지입니다.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의 박종철 부산시의원, 계엄령 선언 적극 지지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정말 많은 입길에 올랐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박종철 시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적극 지지하고 공감합니다 라면서 경의를 표한다. 자, 그런데 불법 계엄령이 해제되자 또다시 글을 올려서 현 사태를 개탄한다.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서 너무너무 허탈하다. 그냥 그러더라고요. 자, 역사와의 대화는 그냥 집에서 벽 보고 혼자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은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에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적었는데요. 그러나 이기 새벽에 계엄령이 해제되니까 SNS에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에 허탈해하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각자 도생은 자멸이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다, 이런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오늘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오늘 입장문을 냈고 사과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의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은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어떤 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 그럼요. 현재 그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표현이 충분하지 못해서 잘못 전달됐다,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어시험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죠? 누가 저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안 읽겠습니까? 저거는 사과가 아니라 공감한다고 돼 있는데. 네, 왜곡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의를 표한다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랍니다. 예, 부산 시민단체들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한 뮤지컬 배우도 공개적으로 계엄 지지 선언을 했다가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 차강석이고요. 배우 차강석은 뮤지컬 죽여주는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또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인데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간첩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간첩들을 다 잡아서 사형해주세요.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한 네티즌이 자신을 비판한 메시지 사진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당당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이 더 거세지니까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졌던 있던 차에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가득 차서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간첩을 싫어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해달라 이렇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뭐 간첩은 잡아야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군 장교 출신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간첩 이슈가 있었나요? 간첩 사건이 있었나요? 정말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계엄 담화문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 주요 내용은 예산 삭감하고 계속된 탄핵 때문에 지금 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이런 글을 쓰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모르면 좀 가만히 있든가 뭐 간첩 같은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까? 답답해서 이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양념치킨은 못 참지. 아, 이거 충격적입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내일 회사를 가는 거냐 마는 거냐, 학교는 가는 거냐 마는 거냐 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문자가 큰 화제가 됐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한 학생이 쌤, 저희 내일 학교 가요? 전쟁 났다던데요? 하자 선생님 말, 학교 와야지. 전쟁 안 났어. 야, 니들이 있는 학교는 언제나 전쟁이었어. 야, 그리고 내일 급식이 무려 양념치킨이거든. 그러자 학생 말,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역시 양념치킨이 이 비상계엄도 진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실 저 시간이 보니까 오후 11시 19분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계엄군이 뭐 국회에 들이닥치기 이전이기는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국회를 모이고 있었고 이 상황이 새벽까지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초기부터 초등학생조차도 이게 뭔가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엄이 뭔지 아니면 이게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가 뭔지를 모르더라도 그럴 만큼 온 나라가 정말 큰 소란에 혼동에 빠졌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거듭 학교 정말 안 가도 되느냐라고 학교 가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 학교는 니들이 와서 언제나 전쟁이었다. 내일 급식이 무려 양념치킨이야라고 잘 달랬는데요. 참 우픈 일입니다. 왜 초등학생이 불안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밤 11시에 카톡을 보낸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 따님도 정말 진지하게 아빠 나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야 뭐 그랬다면서요. 더 진지하게 예. 사실은 고등학교인데 지금 기말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막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미소를 조금 지으면서 시험을 안 쳐도 되는 건지를 묻길래 시험을 쳐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 또 1980년, 79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겪었던 일이고 실제로 군인이 학교라든지 어디든지 주둔을 하게 됩니다. 총을 들고 전차라든지 장갑차가 시내에 오는 모습. 학교 당연히 휴교령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갔던 것 같고요. 다만 교육부가 0시 53분에 업무, 학사 일정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혼란이 더 이상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 또 나갔어야 되는데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주 고통 또 출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따님은 다음 날 시험을 쳤나요? 아마 공부하러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역시도 그날 뭐 비상계엄 선포 있고 나서 계엄군이 방송국에 올지 모른다 이러면서 회사를 빨리 출근해라 그래서 뭐 저희 전 직원들이 막 그렇게 밤늦게 또 오기도 했었죠. 자, 다음 이어가죠. 타이밍이 영입니다. 이 정말 비상시국을 틈타서 황당한 마케팅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띵동. 계엄령이 선포된 뒤에 휴대전화에 웬 어플 알림이 떴는데 바로 지금이 생필품 주문할 타이밍. 자, 계엄령이 내려진 틈을 타서 자 상품을 사라고 저렇게 광고 알림을 띵동 하면서 보냈던 겁니다.
지금 뭐 아니 어떻게 계엄령을 광고로 또 이렇게 해 또. 네, 그러니까요. 이 계엄령이 선포된 날 밤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 쇼핑몰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글이 확산됐습니다. 이 휴대전화에 온 알림 메시지를 캡처한 건데요. 이 계엄령 대비 생필품 주문 타이밍을 타이틀로 해서 찜해두었던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링크를 통해 가격을 추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계엄이 장난이냐, 이 어플 삭제해야겠다, 최악의 마케팅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저기 뭐 국내 대형 쇼핑몰인데 그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래서 그 쇼핑몰이 공식적으로 이런 알림을 보냈던 건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형 쇼핑몰이 저렇게 보낼 리는 없죠. 그게 아니라 쇼핑몰 등에서 특별 할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마케팅 같은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또 알려주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한 사람, 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가 갔던 겁니다. 이거를 자신이 직접 개발했다고 그렇게 밝힌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보내면 그 유저들이 재밌어할 것 같아서 이런 걸 개발했는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현실 인식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모든 사람이 막 뭐 과몰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일이 벌어졌는데 저거를 재미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느슨한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민주주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채팅창을 봤더니 사건 반장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 이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하신지 저희를 막 쓸데없이 욕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군인들 약속 지켰답니다. 자, 계엄령 때문에 속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려 40명 식사 예약이 노쇼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띵동, 계엄령 후 늦은 밤에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내일 점심 예약한 군부대인데요 라면서 계엄령 때문에 40명짜리 식사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꼭 들를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장님한테 연신 사과를 하는데 사장님, 뭐 당연히 이해하죠. 뭐 개인 하나 때문에 단체가 욕보내. 저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사장님이 말한 개인이란 누굴까요? 예, 아무튼 M1 사람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됩니까? 네, 기습적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 날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북 영주시에서 국밥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장은 모 군부대 대위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유를 했는데요. 이 계엄령과 관련해서 긴급 복귀 지시가 하달이 돼서 부득이하게 식사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신 사과를 하는 대위를 향해서 사장이 이해한다, 고생이 많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 사장은 교육받는 군인들이 매달 40명씩 단체 예약으로 오는데 계엄령 때문에 부대 복귀 명령이 와서 밤에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문자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좀 물어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다고 했고요. 또 이어서 준비해놓은 재료 절반은 다 버려야 한다. 또 왜 몇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해야 하냐. 군인들은 밥도 못 먹고 새벽에 끌러가야 하는 게 씁쓸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급반전, 그 군인들 다음에 꼭 들르겠다던 그 약속 지켰다면서요? 자, 대위가 아마 중대장급 40여 명의 이제 교육생들을 데리고 복귀를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식사를 꼭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계엄령 떨어진 그 바쁜 와중에 예. 나중에 그냥 생각을 했는데 지켰다고 합니다. 오. 또 와가지고 예. 정말 많이 좀 먹고 갔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좀 뿌듯했다고 그러고 사실 사장님도 이해를 하죠. 계엄령인데 군인이 뭐 밥 먹으러 딴 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도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걸 보면서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